자, 여러분,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일체 유심조라고.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죠. 자, 미국에서 심리학의 아버지로 통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자, 습관이 바뀌면은 성격이 바뀌고, 자, 성격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운명은 말 그대로 우리 사람 마음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운명이라고 그러죠. 어떤 자기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어떤 괴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런 말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운명은 그렇게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운명의 시초는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은 운명이 바뀐다. 어떤 분은 성격을 인격이라고도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구분하면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감을 느끼고 아주 삶의 의욕이 솟아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그러면 또 그와 정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에 있으면은 행동도 자동으로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죠. 그렇죠? 자, 쉬운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도 부모님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엄마 아빠 나 용돈 줘 하면은 엄마 아빠가 용돈을 쉽게 잘 줄 수 있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야, 너무 마음이 괴롭고 화가 나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부모님에게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화를 낼 수가 있겠죠. 마음이 부정적인 행동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긍정적인 행동도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부정적이면은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행동을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을 오랫동안 이제 세월이 쌓여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행동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은 그 어떤 행동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습관화가 됩니다. 습관화. 습관은 그냥 자기가 무심코 하는 거예요. 마음 먹고 하는 게 의식인데, 습관은 그냥 자동으로 무심코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이 담당하고 있죠. 근데 습관도 그렇죠.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습관도 자동으로 긍정적인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습관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습관대로 긍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습관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성격도 그렇게 또 변하거든요. 성격도 좋은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들의 성격도 긍정적인 성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안 좋은 습관, 부정적인 습관을 오랫동안 하고 살다 보면은 성격도 자연히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성격으로 사느냐, 부정적인 성격으로 사느냐, 그것이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도 자동으로 긍정적인 운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운명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운명의 시초가 되는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평화롭게 편안하게 먹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가 일부러 마음을 평화롭게 편안하게 먹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떤 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마음의 평화가 깨지겠죠. 마음이 괴롭고 여러 가지 괴로운 심리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괴롭고 아주 마음이 아프고 그런 괴로운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병들고, 마음과 몸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신체 몸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일체 유심점은 이제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데,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원인이 돼서 신체병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갈수록 풍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돼서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편리한 가전제품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고 있지만은 그런 물질의 풍요를 누리려면은 그 산업이나 이런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면에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것인데 발달하려면 경쟁이 치열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돼서 편리한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세상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최신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에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 우리 뇌에서 야 이건 우리 주인이 보고 듣고 지금 겪는 것은 안 좋은 거야, 부정적으로 뇌에서 해석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뇌에서 자율신경의 명령을 내려요. 자율신경계에 있는 교감신경계에서 아주 긴장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부정적인 아주 나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코티졸이라든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아주 부정적인 안 좋은 호르몬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 나오는 또 자연산 화학성분이 있어요. 호르몬과 거의 같은 건데, 호르몬도 자연산 화학성분이 된 액체죠. 근데 우리 뇌에서도 지금 우리 주인이 겪고 있는 그 경험이, 보고 듣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안 좋은 쪽이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내면 우리 뇌 아래는 뇌하수체에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신경 전달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신비롭게 창조되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 뇌에서 지금 우리 주인님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주 우리 주인님에게 좋은 거야, 긍정적인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우리 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율신경계에 있는 부교감신경에서 긍정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는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대표적인 게 엔돌핀,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죠.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물질들이에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들. 근데 긍정적인 호르몬과 긍정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선천적으로 누구나 타고난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마음과 몸을 병들고 파괴시킵니다. 그 면역 기능도 파괴시켜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갖고 살다 보면은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드디어는 신체병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극단적인 최악의 신체병은 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암물질 안 먹어도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술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간암이 걸릴 수도 있고, 담배 한 대도 안 피웠는데 폐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신체병이 좀 달라요. 암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혈압, 당뇨, 또 관절염 이런 것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많이 걸리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이와는 관계없이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괴로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마음에 고통을 짊어지고 살다 보면 이런 마음공에 병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발생하게 되니까 마음을 빨리 평화롭게 긍정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어디 산책을 한다든가 등산을 간다든가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기분을 빨리 긍정 상태로 전환시켜서 마음을 평화롭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또는 뭐 명상을 할 줄 아시면 명상을 하신다든가 또 체면을 할 줄 아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 체면을 해서 마음의 평화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마음 정신 건강 관리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NLP라는 게 있잖아요.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그래서 미국에서 발달돼서 한국에는 한 그 2000년대 가까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거 이제 처음에는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은 이것이 더욱 발전돼 가지고 요즘에는 최고의 성공학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대형 서점에 가면은 자기개발 서적들, 소위 성공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하루에도 아마 수십 권씩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NLP입니다. NLP. 물론 시간이 많으면은 수많은 자기 개발 서적들, 성공학 책들 많이 다 읽어보면 물론 좋겠지만은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든 그런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NLP를 아주 제대로 공부하고 그걸 소화시키면은 그 엄청난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NLP에서는 더 발전됐어요. 자, 마음을 만드는 게 뭐냐? 마음을 이루는 재료라고 하죠. 마음을 이루는 게 재료가 뭐냐면은 생각과 감정과 정서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정서가 모여서 마음을 만든다 이거죠. 근데 생각과 감정, 정서도 이것도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겠죠. 그죠? 긍정과 부정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 감정과 정서가 긍정적이에요. 아주 마음이 평화롭고 기분이 좋고 삶의 의욕이 솟아나고 아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이 긍정적이라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괴롭고 애롭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불안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편치 못하는 그런 상태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 감정, 정서가 있죠. 근데 이 생각과 감정, 정서를 만들어내는 게, 이것의 원료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언어거든요. 자, 언어. 말 있죠. 언어, 우리 말.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언어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신체 언어까지 포함한 거예요. 우리 신체 언어를 영어로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입에서 나는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바디랭귀지 신체 언어까지 포함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성 언어는 긍정적인 말이죠. 긍정적인 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건 부정적인 음성 언어죠. 긍정 언어는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너무 즐거워, 그리고 남에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음성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정적인 음성 언어는 남을 악담하고 저주하고 남을 맨날 비판하고 남의 흉보고, 맨날 그 자기 스스로도 현실을 해오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것들이 아주 부정적인 음성 언어라고 예를 든 거죠, 지금 제가. 근데 신체 언어도 이게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방금 말한 음성 언어도 긍정적인 음성 언어가 있고 부정적인 게 있고. 신체 언어도 긍정적인 신체 언어는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밝고 원하고 평화롭고 아주 웃는 표정이고, 그리고 그냥 고개도 들고 가슴도 펴고 당당한 그런 신체 자세, 그리고 호흡도 편안하고 이런 것이 긍정적인 신체 언어죠. 자, 부정적인 신체 언어는 얼굴이 어둡고 표정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 어둡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또는 화가 잔뜩 들어 있고 아주 고개도 숙이고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가슴도 쭈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부정적인 신체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운명을 바꾸려면은 아까 처음에는 마음이 운명의 최초다. 운명을 만드는 최초의 씨앗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드렸는데 우리 NLP에서는 더 발전해가지고 운명의 씨앗은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언어에 있어요.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에.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은 지금부터 당장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언어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자녀라든가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아주 희망과 의미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분석 이론을 창시한 프로이드 다 아시죠? 프로이드는 생후 만 5살까지가 아이 인생을 좌우한다. 왜 그러냐? 어린 5살 이전의 경험이 굉장히 아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이 또는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죠.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뭐 자기 시어머니라든가 뭐 그마저 없으면은 뭐 그 아이를 돌보시는 분이 있죠. 가사 도우미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분에게 아이를 맡기죠. 그런 분들이 사실상 엄마 노릇을 한 거죠. 양육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직접 어린 시절에 맡기는 그 양육자가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이게 굉장히 아이 인생에 엄청난 요죠. 아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항상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희망 용기를 붙어주고 신체로 다 받고 온화하고 즐거운 표정도 보내주고 그러면은 이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를 거듭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도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게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고 긍정적인 습관이 긍정적인 성격을 만들고 급기야는 최종적으로 운명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최고로 중요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라든가 아이를 직접 맡아 기르는 양육자가 항상
화를 내고 찡거리고 윽박지르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욕하고 언어폭력, 신체폭력하고 그래버리면은 이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언어를 몽땅 아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이의 생각과 감정 정서도 부정적인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 상태가 되면 이게 모여서 마음도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행동과 습관, 성격, 운명까지 부정적인 운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집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정말로 오늘부터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자녀한테만 변화를 요구하고 강요할 게 아니라 부모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줘야 돼요. 서양의 선진국 부모들하고 한국의 부모들하고 그 아이의 양육 방식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서양 부모들이, 모든 한국 부모들이 100% 다 그런다는 거 아니고 큰 경향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서양의 선진국 부모들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한국 부모들은 아예 부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이 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 경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우리 애가 뭘 잘못하나 잘못된 걸 찾아서 고쳐줘야지 이런 그 문화랄까 그런 습관적인 얘기 있거든요. 그 자기 무의식적으로 자기 일부러 맘먹고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양육 경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 부모가 볼 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아이가 그런 상태로 아이가 금방 잘못될 것 같은 조바심이 나니까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아이를 정신 차려서 훌륭한 딸로 만들려고 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아이에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음성과 신체 언어가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운명도 부정운명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죠.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이를 잘 되라고 했지만 그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 부정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의도하는 정반대로 아이의 운명을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님이 항상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서양 선진국 부모들은 그러거든요. 긍정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무의식적으로. 그 문화라고 할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애가 뭘 잘하니 자기도 모르게 그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아이의 잘하는 점, 좋은 점, 장점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희망을 붙여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엄청나게 얘한테 많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표정도 밝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긍정 언어를 많이 받고 성장한 아이는 자동으로 이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되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운명도 긍정적 운명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녀가 벌써 성인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나는 이제 어린 시절이 다 지났고 다 컸는데 우리 아들 딸은 다 컸는데 그럼 어떨 거냐?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아는 분들에게 항상 보면은 반갑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체로도 아주 즐겁고 평화로운 그런 편안한 표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객관적인 입장을 볼 때 자기의 안 좋은 점이 막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피하거나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표정도 어둡고 현실이 괴로운 일이 또 많아서 항상 아이고 죽겠네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든지 자기의 소위 신세탄을 팔자타령하거나 항상 어둡고 괴로운 표정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적으로 모든 게 부정적으로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운명까지 안 좋은 부정적인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현실이 괴롭다 해서 괴롭고 신세탄을 팔자타령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내가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만 나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자기를 비난하고 신상하려면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긍정 상태로 도달하기 전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현재의 자기 모습, 자기 상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현재 자기 괴로운 것을 평생 마음에 품고 평생 괴롭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의 현재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거나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으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든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긍정 상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안 좋은 상태를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신선한 팔자타령을 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명까지 안 좋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언어는 운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항상 일부러 긍정적인 말을 하고 표정도 항상 긍정적으로 평화롭고 아주 즐거운 표정을 짓고 고개 들고 가슴 펴고 당당한 자세로 걷고 그렇게 긍정적인 음성과 신체를 자기에게 많이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긍정어를 많이 심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운명이 긍정 운명이 되겠죠. 자, 우리 조상들이 참 현명하죠. 뭐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당시에는 뭐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이게 굉장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돼서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중 가수들 있잖아요. 그 트로트든 뭐 어떤 분야든 간에 대중 가수들 중에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빨리 죽은 가수들이 있죠. 아주 요절한 가수들이 있죠. 근데 그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수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름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침작이 될 거예요. 그런 가수들 중에 젊은 나이에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려서 아주 아까운 나이에 요절한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되게 어떻습니까? 노래 가사가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노래 가사입니다. 애롭고 슬프고 이런 뭐 아주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애롭고 슬프고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 가사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가수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은 자 노래 가사가 부정적인 거니까 노래 입으로 노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 가사가 부정적이니까 그 노래를 할 때 표정도 신체 언어도 거기에 어울리게 아주 외롭고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노래를 하면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몰입이. 그러면은 몰입 자체가 일종의 초면이라고 하는 거죠. 초면 상태. 지금 트랜스 상태예요. 자,
틀린 상태라고 하죠. 자, 체면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의 뇌는 현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체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라든가 누가 한 말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현실과 맞는지 따져보는 그런 현실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체면을 안 했을 때는 우리의 의식을 항상 뭐든지 의심하고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즉 현실 검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심하고 따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 당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지고 그 말이 사실인 거 확인해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의심하고 따지고 그 사실과 맞는 거 확인해보는 의식의 기능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근데 체면에 걸리면은 의식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만은 의식의 기능이 평소 때와는 바꿔져요. 그래서 변형된 의식 상태라고 그래요. 기절하거나 정신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신은 있는데 그 의식의 비판 기능,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 말인 거 확인해보고 이런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감퇴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아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어린 아이한테 부모님이라든가 친척이 놀러와가지고 야 똘똘아 이리 오너라, 너는 엄마 아빠가 담임 있어서 좋았대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는 그 말을 믿죠. 그렇다 해서 그 아이가 정신 이상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하게 체면이 깊이 걸리면은 그런 그 의식 수준이 돼요. 정신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수준처럼 깊게 따지지 않고 논리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쉽게 믿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 가수가 노래할 때 그 노래에 몰입하면은 그 자체가 체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수의 무의식은 우리 주인님이 진짜 노래말처럼 애롭고 슬픈 상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롭고 슬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 나오는 부정적인 독소 호르몬과 부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자동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을 파괴시키고 마음과 몸에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 자리에서 빨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의사들이나 다른 분은 다른 원리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요. 자, 그런데 그게 그런 노래 가사가 부정적인 노래 가사로 부른 가수들이 젊은 나이 요저런 가수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 가수, 부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요저런 가수가 아주 극소수로 적다면은 이런 말이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가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굳이 가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지금 즉시 여러분의 운명을 긍정 운명으로 되고 싶다면은 언어부터 바꾸시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인상학자라고 어떤 여자분이 나왔대요. 우리나라 인상학 박사 이루라고. 인상학이나 옛날에는 우리 흔히 관상이라고 그랬죠. 관상을 보는 사람 관상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인상학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이 아주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 사람 운명이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입꼬리는 언제 올라갑니까? 웃을 때 올라가죠. 웃을 때 올라갑니다. 그분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사진 2장을 가져왔더라고요. 한 장은 빌 게이트, 아주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고 세계적인 갑부죠. 그 빌 게이트 사진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사진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두 분의 입꼬리가 이게 올라갔어요. 입꼬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꽤 들었잖아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긍정적인 언어, 즉 신체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음성 언어도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입꼬리가 이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입꼬리 올리는 수술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겉포장지만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부터 바꾸고 항상 웃는 표정,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와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항상 웃고 아주 괴로워도 웃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체면을 걸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를 교육할 때, 가정 교육할 때, 그 체면 걸어놓고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식도 반복하면 무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체면을 걸지 않고 평소에 자기 자신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표정을 많이 보내주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무의식 의식보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2만 배 이상 강력하고 4만 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무의식에 곧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면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만 물론 명상도 트랜스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상보다는 체면이 더 깊은 무의식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명상도 무의식의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도 긍정적으로 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